안녕하세요. 재료선택과 창의설계 1조 복사기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복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복사기가 예전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둘째, 복사기에 사용되는 원리인 정전기란 무엇인지. 셋째, 복사기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복사기란 문서 및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는 살인장치를 갖춘 기기입니다.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문서를 넣고 원하는 설정을 한 후에 작동을 시키면 공급받은 용지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출력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특히 사무용으로는 필수적인 기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복사기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베껴 쓰는 방식이었죠. 역시 사람이 쓰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목판이나 금속 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인쇄엔 적합할지라도 행정 업무용 문서를 복사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인쇄술은 문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따로 활판을 만들어서 활판으로 인쇄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후 얇은 종이에 원본을 필기한 뒤 물에 적신 다음 아래 복사지를 놓은 뒤 압착 롤러로 누르는 습식 복사기가 등장합니다. 역시 물에 적시는 방식이다 보니 원본이 상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다 1887년 복사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등사기가 등장합니다.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죠? 철판에 송곳 비슷한 철필로 글을 새겨 유성 잉크를 붙인 롤러를 굴리면 새긴 틈 사이로 잉크가 흘러나와 복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한 번씩 롤러를 굴려줘야 했기 때문에 역시 대량 인쇄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9년 저희가 알고 있는 모양의 제록스 914라는 복사기가 등장하는데 세계 최초의 사무용 자동 복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복사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복사기는 정전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전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스웨터와 같은 털옷을 입고 있을 때, 그리고 굳이 털옷이 아니더라도 두꺼운 패딩과 같은 점퍼나 외투를 입었다 벗을 때, 무언가에 가까이 하거나 닿을 때 따닥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따끔한 기분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것 또한 정전기로 인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정전기는 물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전기를 뜻합니다. 정전기는 전기처럼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는데 쌓여있던 전기가 도체에 닿으면서 급격히 흐르거나 다른 극으로 대전된 물체와 접촉할 때 전하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정전기입니다. 한 번쯤 해보셨을 풍선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현상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지는 번개도 정전기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극성은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극성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복사기의 경우는 다른 극성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사용합니다. 먼저 복사기의 내부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 중에서도 인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레이저와 이미지가 그려지는 드럼, 그리고 이미지의 종이를 나타내주는 토너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복사기의 메모리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미지는 레이저 신호로 만들어지고 레이저 빛에 의해서 드럼 위에 이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복사기 유리판 내부에서 밝은 불빛이 좌우로 천천히 좌료를 훑으며 지나가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미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부분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토너가 묻어서 종이 위에 검정색으로 보여야 할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도록, 그리고 토너가 묻지 않아야 할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띄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띨 수 있게 되냐고요? 그 비밀은 드럼을 이루는 물질에 있습니다. 드럼은 빛을 받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 전원을 켜고 인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드럼에 전기를 걸어 드럼이 전체적으로 전하를 띄고 있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이미지에 따라서 레이저 빛이 드럼의 이미지를 그리면 레이저가 닿는 부분은 초기에 플러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게 되고 레이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초기 상태대로 계속 플러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미지 부분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토너가 드럼 위에 뿌려지게 되는데 토너는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검정색 분말입니다. 드럼 위에 토너가 묻는 것은 도화지의 예쁜 그림을 풀로 그려놓고 모래를 뿌려주면 풀이 묻어있는 부분에만 모래가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전기력에 의해서 토너가 드럼 위에 묻었으면 이 토너를 종이 위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종이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종이가 들어오는 길에도 전기를 걸어서 종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만들어집니다. 드럼에 묻어있는 토너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종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토너는 종이 위로 옮겨 앉게 됩니다. 처음에 드럼 위에 그려진 이미지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정전기만으로는 종이 위에 글씨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탄소가루는 정전기에 의해 종이에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없어지면 곧 탄소가루가 종이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종이 위에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형성된 종이를 180도 이상 드는 뜨거운 롤러 사이로 통과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루들은 그대로 종이에 달라붙게 됩니다. 방금 복사한 종이가 따끈따끈한 것은 바로 이 뜨거운 롤러를 통과시키는 작업 때문인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사기에서 정전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조 발표자 신혜선이었습니다.